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12일 자 부산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색동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옷차림이 좀 이상하죠? 제가 요즘 사무실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안 감은 게 아니라 이 머리가 날려요. 머리가 날려가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불량스럽고 왠지 모르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강타입니다. 모자를 쓴 강타도 강타고 넥타이를 맨 강타도 강타입니다. 자, 이제 연말 경마가 왔고요. 또 강타의 트레이드 마크 자체가 고배당 한방이니까 그 고배당 한방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주도 참 잘 안돼요. 부산 경마는 중저배당 일색으로 흘러갔던 지난주였기 때문에 강타도 다적중을 했어요. 또 승부처 단통도 나왔고, 그러니까 3주 연속 부산 금요 경마 계속 이겨. 그것도 대승으로 이겨. 제가 봤을 때 3주 연속 계속 잘했어. 제가 적중내역 광고를 안 할 뿐이지 분명히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거짓말 안 하거든요. 무조건 부산 제주는 거의 싹쓸이로 이겼는데 서울이 잘 안됩니다. 이상하게. 지난주 토요일에 4경주도 4번 한일 매직이 터졌잖아요. 그 제 예상을 좀 오래 드신 분들은 제가 2번 갖고 간 거 아시죠? 그 이번에 들어왔어. 준철이가 탔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또 배당마를 안고 와가지고 4번 2번으로 그냥 9구가 터지는데 도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도는 줄 알았어요. 그 통일대로가 안 오더라고. 그 1번이라도 와야 되는데 또 3차고 났어. 볼드라이너는. 그래서 3마리 갖고 갔잖아요. 통일대로, 한일매직, 볼드라이너. 그 중에서는 와야지. 그거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놓쳤지. 또 은하카비오도 또 제대로 맞는데 그것도 또 놓쳤지. 그러니까 복병 배당마로 해가지고 제대로 때려드리는데 이상하게 조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실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막건 자체가 한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방이면 끝나는 거고, 그 한방 때문에 제 팬들, 올드 팬들이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제 트렌드 마크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적중을 해가면서 승부처에서 한번 걸렸다면 제대로 그냥 내가 한구라를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구라로 1년 농사까지 질 수 있는 그런 배당으로 때려드리겠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배당만 주구장창 노리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중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웬만하면 적중 쪽보다 배당 쪽으로 승부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쭉 늘어놓으려면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팬들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 어쩔 때 제가 단통으로 4.9배, 3.8배 이런 거 단통으로 맞춰드리면 웃어요. 문자로 와. 에헤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넌 색깔이 이게 아니다. 우리들이 강타 예상을 듣는 건 고배당 한방이다. 이걸 원하는데 네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자, 어찌됐든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타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 웬만하면 저는 중고배당, 복병마, 배당마 아저씨로 통하고 싶지 그냥 많이 적중한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쾌감, 오르가즘이, 경마를 하면 오르가즘이 느껴져요. 저는 그 들어올 때 그 소리 지르고 그렇지 뭐 이럴 때 이 쾌감이 이게 장난 아니지. 내가 했던 거 그 누구도 못 맞췄는데 나만이 맞출 수 있는 경마, 거기에서 오는 오르가즘은 그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팬들 중에서 많이 먹으신 분들은 막 1억 이상도 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지만 뭐 고배당에도 그렇게 까신 분들도 저는 많이 받고 전화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글 쓰고 그러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자작극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꿍짝꿍짝 거리고 장난치는 거지. 제 팬들이 뭐 게시판에다 욕은 쓸 수 있지. 못 맞췄다고. 그렇지만 잘 맞췄다고 저한테 칭찬하는 글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 내부 전문가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내부 전문가. 근데 외부 전문가를 하면서는 저한테 칭찬하는 글 같은 거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거죠.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메이저의 자리에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벌어요, 제가. 아직도. 건지합니다. 한 20년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어도 아직도 남보다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찌질이 배당, 저 싫어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도, 지금 적중력이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 얘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24일부터 저희 동료들과 함께, 차원이 다른 VIP 문자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 한 적이 있었잖아요. 2원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 많이 도와주셨거든. 5만원짜리 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한 주에 1,000만원이 넘게 들어왔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저도. 그런데 못 맞춰드렸잖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루에 15개 경주를 하면은 그 3개 경주만 못 맞추고 나머지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추천 경주로 가지 왜 이걸 가가지고 사람 돈을 죽이냐고. 그게 경마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린 거예요. 회사를 차려서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정보, 조교, 복귀, 저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경마를 다 이길 수는 없겠지. 하지만 최소한 지지는 않고 간다는 얘기야. 한 달을 통계를 했을 때 지지는 않고 간다.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의미보다는 이기는 경마라는 거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기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경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맨날 회사에서 제가 있어요. 저 원래 집에서 찍거든요. 제 서재에서 찍어요. 근데 회사에서 여기 회사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도 한 30평이 넘는 회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큰 걸 얻었어요. 자, 이제 이번 주 부산 경마의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계속 똑같은 흐름이에요. 동절기 경마는 다 똑같아.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자체 부산 경마가 너무 저배당 일색이었지.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어, 솔직히. 뭐 맞췄다. 남들 다 그렇게 맞췄어. 그 이전에 두 번의 경마가 부산 경마 좀 어려웠지. 그때 제가 이겼고요. 지난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제주는 강타가 늘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충마가 누구냐?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정적인 쪽으로 내다본다면, 1번 하늘의 기상과 6번 아일캣이 제일 보여요. 1번 하늘의 기상은 선행을 가기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 속에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그 이전에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본다면 1번 하늘의 기상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아이캣이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또 데뷔 3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하늘의 기상과 6번 아이캣 이 두 마필은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1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했던 4번 남양산성이란 마필입니다. 이 체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316kg대의 체격을 갖고 있고 또 선행력과 추임력을 고루 겸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 선행을 안 가더라도 선입도 된다고 봐요. 왜? 레이스 자체가 느려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선입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좋으냐, 요게 관건인데,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팔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2번 백야 게이트라는 마필입니다. 2번 백야 게이트가 언뜻 보면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4번 남양산성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마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2번 백야 게이트도 이 편성에서만큼은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또 선취인 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편성만 놓고 보면 2번 백야 게이트도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4번 남양산성과 2번 백야 게이트 이 두 마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지지난주죠. 지난주가 A급 승부처로 해서 날개를 편하에 8거 백두백호, 복승 21.7배에 쌍순 61.4배를 딱 3도로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제 부산도 첫 번째 승부 제1경주에서 10번 어빌리티에 1번 피카 오브 더 선 6번 옥단역을 쇼돌이 단통을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복승 9.8배, 쌍승 17.2배, 3복승 66.9배. 그러니까 3마리를 가져가서 쪼르륵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쇼들이 단통을 2주 연속 첫 번째 승부처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예외는 없다. 자,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승부처는 적중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첫 번째 승부처에선 8번 불도저입니다. 많은 예상가들이 제가 텍스트를 가끔가다 보거나 UCC 방송을 보면 뭐 노림수의 마필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중배당이 가능하고 또 확실히 가는 마필을 알고 있어서 또 믿는 마방의 마필이 출전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마리도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승부처에서 꼭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최소한 하나 갖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은 그래도 한 마리를 까주고 나서 장사를 해야지. 야가 처먹고 뭐 한 마리도 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가 어떤 흐름을 보는지에 대한 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막아놓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8번 불도저를 보면은 불도저를 왜 보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을 안 보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같이 또 동감을 하시는 분은 또 나랑 생각이 같구나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8번 불도저입니다. 김길중 마방의 유광이 등장이네요. 지난주 부산교차 6경주였나요? 생일기쁨이란 마필로 김길중의 유광이 콤비가 항구라를 했어요. 마방 자체가 대가리로 팔리면 승부 자체가 좀 덜덜하고 조금 보병급으로 팔리면 정면 승부를 띄우는 그런 마방입니다. 김길중 마방은 김길중 쪽에서는 서울의 26주 안해양 마방에서 조교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49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만 되는 데는 일가길이 있는 조기사예요. 8번 불도저라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가 사실상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을 때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주기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필을 왜 세게 보느냐?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일 이 마필은 체중이 좀 줄어야 됩니다.
공백기에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13kg나 쪘잖아요. 13kg나 쪘는데 주행검사 때는 499kg였어.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지금도 한 10kg가 빠져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가장 출중한 능력이고, 또 이전째부터 못하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 못하면서 휴양을 들어갔던 마필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8번 불도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킨다. 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기쁜 사랑이라든지 4번 썬더글로리 같은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얘네들이 선행을 가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세게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태웅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웅성이라는 마필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장 자체가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아주 발빠른 마필들이 질비한 편성입니다. 이 8번 노을천사를 필두로 해서 2번 역대상, 이런 마필들도 다 빠른 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필이 선입을 서야 되는데, 과연 선입을 서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1번 태응상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2번 역대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가 2달 만에 출전을 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아주 빠른 말은 아니지만 편성 자체가 약하기 느리기 때문에 이번 역대상이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선행을 가든 선입을 쓰던 간에 최적 전개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역대상은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1번 태응성과 2번 역대상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곤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자, 신마들의 전력은 사실상 이제 8번 퍼펙트 보스, 요게 그나마도 난데 진입 훈련을 2번에 거쳐고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증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곤 성장마 중에선 어떤 마필이 가장 좋으냐,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바로 7번 비룡의 후회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자체를 3차에 걸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 때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나름 탐색만 하고도 나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데뷔전 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시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고, 또 발걸음 자체가 완성도 측면에서 훈련 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 비룡의 후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7번 비룡의 후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강풍이 불면서 춥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람막이까지, 이거 제가 가을이나 이제 겨울 때 골프를 치러 가면은 바람막이를 입는 옷이거든요. 털이 좀 나가지고 반팔인데 바람막이를 입고 저희가 오늘은 이 골프 목도리 있는 것까지 입고 나왔어요. 춥다고 그래서. 안 추워요. 별로 안 추워. 그래가지고 아주 옷을 반대로만 입고 다닙니다, 요즘. 춥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오면 덥고, 반대로 또 시원하다,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멋 좀 내려고 해서 가죽 잠바 입고 왔더니 겁나게 추워.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러니까 엇박자로 그냥 완전히 그냥 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이제 트리니티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주행검사 자체를 힘들게 통과를 하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펼친 데뷔전에서는 2%가 부족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선행만 하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히려 더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따라가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번 이 트리니티는 이번 경주 시 최적 선입전개 후에 중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데도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후청으로서는 7번 트리니티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개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고로 선입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제 제주말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훈련 패턴과 훈련 양을 일단 봐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외부적인 승부 의지가 걸렸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필의 개별 분석에 들어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큰 틀을 봐. 아, 맥을 잡으려고 이제 큰 틀을 한번 딱 봐. 그래서 능력 분석과 이 큰 틀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적중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고, 야, 어딘가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꼭 비적중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일맥상통할 때 적중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중 공식이 제주경마는 항상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일단 2마리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시 어떤 말이냐면 1번 한마음이라는 마필과 5번 별빛 나래라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던 간에 얘네는 바닥에다 깔고 가야 돼. 그러니까 1번, 5번 맞고는 절대 같이 동반 입상에 성공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5번 별빛 나래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줘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나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번 경주는 사실상 1000m에 첫 도전을 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부족을 보이면서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번이 추임력이 가장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면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해 보여. 5번 별빛 날에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 1번 한마음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데 두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5번 그 별빛 날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좀 더 세게 보고 이 5번을 대가리 놓고 때린다면 1번을 잘라야 되지만 다른 특정 마필을 대가리 놓고 잡는다면 얘네 둘은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5번 별빛 날에는 절대 빠지는 마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3번 볼드롤즈와 5번 다이나믹런이 그나마도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어느 마필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5번 다이나믹런을 좀 괜찮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만 이끌고 능력만 하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5번이 최적 선입이 가능하고, 그런데다가 종반 탄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추임마들이 존재하고 어중간한 선행마도 존재해. 그러면 극단적인 선행마와 극단적인 추임마가 입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 조합 자체로. 그러면 중간 선입을 쓰는 놈이 대가리로 논 넣고 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적중 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다이나믹런은 전개상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능력만으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5번 다이나믹 인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번이 볼드룰즈 역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워낙에 기복이 심하고 또 선행을 갔을 때 패스트라서 야 이게 선입으로 갔을 때는 조금 뭔가 좀 불안한 요지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불안한 요지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11번 조이풀 메몰리라는 마필이가 있는데 이 마필도 한번 가져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장기 휴양을 하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의외로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백 이전에는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마필이었어. 근데 재검을 치르고 난 뒤에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발걸음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장마 단계에서는 선행만 입고로 능력마고 선행력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발걸음이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뭔가 가꾸시된 냄새 내지는 한번 뭐랄까 때릴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당이 터지는 것은 뭔가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흔적 자체가 바로 출발은 선행력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경마 아카데미에서 마사에서 시행하는 거를 갖고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문가 대표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한 100명 넘으신 분들이 오셨었는데 제가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성장을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성장을 드렸고 또 성장 단계에서 배당마, 복병마가 많이 나온다는 거를 왜 그게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박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야,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런, 제 자랑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이터 분야 같은 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제일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 마필 능력 분석에 한해서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또 자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능력 하나만 갖고 고배당, 중배당 다 맞히는 거니까. 데이터 하나만 갖고 다 맞히는 거니까. 대끼리를 못 맞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팬들이 저는 없어. 제 팬들 중에서. 그러면 대끼리를 깔려면 어떻게 돼? 이게 2.3배야.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옛날처럼 해야 돼. 2번, 3번, 이거밖에 없어. 무조건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무조건! 개거품을 물어. 그 2번, 3번 들어와. 그 열광을 하지. 배당은 없어도 단통으로 맞췄다고. 이럴 자신이 없어. 솔직히 이렇게 막 예상을 할 자신이 없어, 지금은. 힘도 없거니와. 노인네들, 제 팬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대끼리를 저랑 같이 20년을 같이 경마를 해보신 분들인데, 야, 강타야, 아서라, 니 젊었을 때 내가 들어줬지만, 나도 나이 먹었다. 아따, 거기다 대끼리에다 박으라고 그러면 되겠냐. 나도 경마 구력이 얼만데. 아따, 죽을 만큼 죽었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젊은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혼나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도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경마도 빵빵 터뜨리고 있는 강타이고요. 승부처 적중 지난주에 메인 할 것 없이 이제 맞춰드렸고 지난주에는 다적중에 제주경마 다적중에 성공을 한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래도 한 칸은 해드리니까 제주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평균 적중률이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 안정적인 능력 분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6번 한라고운입니다.
요즘 이 독구다이 박성광이 제주 경마 가가지고 오리지널로 잘 탑니다. 그냥 완전히 해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다행이고,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박성광이야. 부산에서하고는 뭐 판이하게 다르죠. 뭐 말을 워낙에 잘 타고 있고, 벌써 이 제주도에 와서만 35승을 했으니까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죠. 부산에서 뭐 몇 년 동안 있어도 뭐 100승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6번 한라고원이란 마필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은 1000m의 거리 적응이 없는 가운데 첫 출전을 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지. 이번엔 거리가 800m로 내려왔습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 보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다가 이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말들이 없거든요. 빠른 말들이 없는 가운데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한라고온이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도 경주의 특징에도 부합하고 실질적인 능력인, 또 느린 경주 만나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모두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누구라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단통마가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번 경주가 엮이고 설킨 경주예요. 그래서 뒷박을 한번 제대로 때릴 가능성도 있고, 또 정석으로 뛴다 해더라도 복병마가 강하게 팔려야 되는 편성이거든. 근데 안 팔릴 거라고. 걔가 능력반데 안 팔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배당, 중배당은 기본이고,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제주 최대, 자, 메인 승부처이고, 이번 경주에 안에서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 왜? 올 수 있는 말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그러기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6번 한라고원은 그 중에 한 마필이고,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는 꼭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적중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자신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 5경주인데, 역시나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골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2번 낭만전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체구가 500다마짜리 마필에,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나서나면 부족했지만 중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낭만전사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 자체도 9번 부경더비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얘네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2번 낭만전사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무조건 강하게 봐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배당마로서는 6번 제일무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경남도지사배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환이도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어쨌든 2번 낭만전사와 6번 제일무적, 이 두 마필은 꼭 가져가야 된다. 왜 가져가야 될까요? 이 편성이 느린 편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 낭만전사는 느린 편성의 추임력이 괜찮고, 9번 제일무적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제일무적은 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6번 맞고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그 직장에 갇혀 있는 동료가 이번에 진치는 안 되겠죠. 73kg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72kg 갖고 대가리를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 되겠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이제 일단 되는 마필부터 얘기를 해야죠. 5번 강원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5번 강원해는 그 묻지마 대가리예요. 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번 진치가 나오면 되느냐,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었던 페이스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중후미 전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막판에 올라와가지고 그나마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능력은 사실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요번엔 이 6번 성불신동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박병진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번 진치도 괜찮지만 6번 성불신동이 이번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6번 성불신동을 세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진치에 대한 불안 요소는 좀 있기 때문에 5번 1번이 대끼리로 팔린다면 저는 1번 안 볼 거예요. 그런데 5번 1번이 예를 들어서 뭐 대끼리가 따로 존재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1번은 뭐 받치기라도 가져가겠지만 메인은 6번이다 이거죠. 6번이 이번에 센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더불어 어떤 말을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인 숙제인데 충만은 버티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충만은 하나 버티고 있는데 바로 7번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입니다. 편성상 축이죠.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선행도 갔고요. 데뷔전에서는 또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또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추임력, 한쪽은 선행력. 이런 거를 갖고서 양수ገብ장 어느 쪽이든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트립의 완성도가 높다. 트립이라는 건 뭐야? 전개잖아요. 전개 완성도가 높고요. 앞뒤로 아무데나 뛰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번 디바이드는 강축이고, 여기 이제 후차찾기 양상의 경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딱 걸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한번 단통으로 찢어가지고 제대로 된 중매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적중을 위한, 중매당 단통을 위한 승부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마필이 가장 셀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한 2두 정도가 괜찮습니다. 어떤 마필이냐, 일단 5번 영희시대라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이제 김해시장배 특별 경주였었는데 거기서 3착으로 왔던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에도 이제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마필이고, 다음은 4번 해운대 여건인데 선행을 못 갈 줄 알았던 편성에서 선행을 가고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8번 노얄 켈리도 빠르고요. 7번 스웨거도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과의 어느 정도 경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4번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가장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일단 5번 영희시대와 4번 해운대 요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경주의 혼합 4등급 경주를 떡하니 출전해놨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세게 봐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이고, 당일 최고의 인기권 전력으로는 10번 두바이 포워드라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번 경주 때 1번 게이트에 나가서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력을 끌어내고 선행을 갔는데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조종을 거치는 가운데 아쉽게 4착을 차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반을 끌어내니까 D가 급하강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뭐랄까 파워가 완벽하게 보강된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편성에서도 사실상 10번 두바이 포워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그 이전 경주에서는 종반 달리기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입상권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일단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7번 USMN이라는 마필을 세게 봅니다. 그리고 10번 두바이 포우드에 대해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약간 회의적인 견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0번 두바이 포우드가 아니라 7번 USMN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에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 자, 이게 바로 이 구경주 준비인 승부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메인 승부처예요. 어떤 말을 가장 세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에게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5번 바로가라는 마필이에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대로 무조건 될 것 같이 보이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편성은 인기권 전력이 무너질 수 있는 소지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라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너무 인기만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와장창하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배당이 터진다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경주이지 안정적인 쪽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은 무조건 터진다 쪽에 가닥을 잡고 강하게 한번 승부선을 던져보고 배당판의 인기만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이고 오히려 5번 바로가가 이번 편성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 바로가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나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 끝장까지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끝장 승부처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고 너무 배당판의 인기만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8번 월드러브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선입도 되고요. 종발 탄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 누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지 모르지만 8번 월드러브는 지난번 경주 때는 전개상의 불이익을 받고 종반 뚝심을 이빠이 끌어내고도 아쉬움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추임력이 어느 정도 한강을 할지 여부가 변수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득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배팅권에는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 자, 8번 월드러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오면 8번 월드러브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권 전력까지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충만감의 마필도 버티고 있는데 조금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한번 놓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경마 UCC 경마 방송 마무리 짓고요. 오늘 복장이 조금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찍을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3주 연속 대승으로 했던 강타, 이번 주에도 대승 문제없다, 자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